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4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18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경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경인입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경금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 또 강조드립니다. 동절인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왕절에 해당이다. 수가 굉장히 왕한 계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춥다라고 하는 개념을 머리에 미리 가지고 사주를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경금이 해자축월 동절에 해당이 되죠. 해자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특히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태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태어났다, 이건 사지에 해당이 되고, 축월에 태어났다, 이거는 묘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병지, 사지 모두 경금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묘지라고 하는 것, 자, 축이 묘지가 되겠죠. 금한테는. 근데 축에는 개신기가 있어서 이 신금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오행이 묘지에는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는데, 그래서 묘지가 약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병지나 사지에 비해서 묘지가 더 약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병지나 사지에 비해서 묘지는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가 뭐 인묘해서 안 좋다가 아니라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데,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이때 수왕절이 있기 때문에 수는 왕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어, 수는 왕하다. 그죠? 자, 근데 수는 뭐예요? 수는 일간은 금이고 수는 상관에 해당이 되니까 뭐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면 금수 상관 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수 진상관 격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 진짜 상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간이 약하고 상간이 왕하기 때문에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일간이 약하다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반드시 태인해야 된다. 진상 상관격은 반드시 패인해야 한다. 여기서 뭐 패인이라고 해서 뭐 게임 패인, 뭐 쓰레기 인간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패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옆에다 찬다라고 하는 거죠. 찰패자, 도장인자, 인성을 옆구리에 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진상관격들은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게 되면 이거를 상관 패인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관이 왕에서 일간이 약한데 인성을 옆구리에 찼다라고 하는 격, 상관패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진상관격들이 인성 있게 되면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일간을 돕고요. 그 다음에 왕한 상관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상관패인 격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수 진상관격이 되는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 인목이 있죠. 그래서 경인일주입니다. 경일주가 되죠. 좌편제에 해당이 되면서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수의 생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인목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 인이라고 하는 건 녹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이 인을 보게 되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이 가장 뿌리 내리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인목과
묘목이죠. 임목은 녹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묘를 보면 양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가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의 국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금수 진상관격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목이 이렇게 세력이 있게 되면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게 재성을 생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주 국세가 상관 생재 격으로 봐도 되겠죠. 상관생재격. 그래서 이 사주국세는 상관생재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약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식신상관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간이 왕한 상관생재가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큰 사업가가 되거나 대기업 총수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관생재가 되고 일간이 양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가르치는 직업이죠. 교수 같은 거 해서 남을 가르치는 직업 잘하고요. 언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총명달사라고 있어요. 총명달사. 총명달사라고 하는 말 뭐냐면 머리가 뛰어나고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상관생재, 식신생재 하는 사람들 머리 쓰는 것이 남들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10가지를 배워서 10가지를 혼동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상관생재, 식신생재, 특히 상관격들 한두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를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두뇌를 가진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상관생재, 그래서 상관격들이라고 하는 것 되게 보면 안 좋게 봅니다. 특히 여자가 상관격, 아유 이거 상관이 예를 들어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성이 오게 되면 이거 상관이 경관이라 위화백단이 돼서 좋지 않다. 물론 상관격들이 되게 보면 어떤 성격이냐면 화살촉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언쟁을 한다거나 다툼이 생기면 이 상관격들 절대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관격이다라고 하면 일단 싸움은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된통 당하는 수가 있어요. 이 상관격들 어떤 성격이냐면 자기가 잘못해도 일단 잘못 인정 안 합니다. 일단 싸우고 보고요. 일단 이겨놓고 나서 내가 잘못한 거, 요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제 차후에 이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상관격도 일단 언쟁이라든가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이기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격들이 가만히 있는 직종, 예를 들어서 뭐 가만히 앉아서 뭐 펜대 굴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가서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진짜 이런 사람들은 군인 경찰 같이 이제 몸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상관격에 해당이 되죠. 상관생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발산한 상관이 재성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 대기업 총수, 사업가, 아니면 이제 좀 규모가 작으면 이제 영업, 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영업 파트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이 사람들 머리가 아주 빠꼼합니다. 주변 딱 돌아가면 눈치 보면 부장님 눈치 오늘 별로 안 좋으니까 되도록 말 걸지 말고 나는 나가서 외근해야지, 이렇게 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사람들의 해당되죠. 지금 말이 또 제가 하다 보니까 3000% 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관생재격 설명하다가 상관격 설명하다가 총명달사 설명하고 그랬는데, 원래 제가 지금 핵심적인 것,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주려다가 지금 딴 데로 이렇게 흘러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상관생재 좋고 금수진상관격 아주 좋아요. 근데 뭐냐면 일간이 약하게 되면 설기태과가 되죠. 아니면 설기과다가 됩니다. 자, 상관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많이 발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상관격들이 좀 되게 보면 언변이 좋다고 해서 말이 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말들이 약간
말은 많이 하는데 실속 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어떻게 돼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상관격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상관격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언행을 다 감당을 못하고 자기가 말하는 언행을 다 주워 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언행 일치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 이 명식이 상관생자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술중정화 뭐 미흡하지만 이건 저는 솔직히 말로 술중정화는 거의 무시하고 삽니다.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경인일주에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미흡하지만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조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생시에서 뭐예요? 이 약한 경금을 도와줄 수 있는 오행이 오면 좋겠죠. 물론 이 연간의 연주에 무술토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간목이 이 인자의 생조 내진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조하기가 좀 많이 어렵겠죠. 생지해주러 갔는데 조폭 만나서 삥 뜯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간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생존해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생시에서는 자, 약한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오면 좋겠다. 자, 도와주는 것 인성이 올 수도 있고요. 인성이 올 수도 있고 비견이나 겁재가 올 수도 있겠죠. 겁재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 토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 천간으로 경금, 신금 내지는 지지로 신금, 유금이 될 것이에요. 자, 이것도 써볼까요? 한번 무기토, 지지로 진술, 충미, 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견 겁재 천간으로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지지로 신금, 유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로서 생조해주기보다는 금으로서 방신해주는 게 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그 다음에 물도 탁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생시를 한번 봅시다. 생시라고 하는 것, 자, 경일이나 을일은 항상 병자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요거 이제 시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두법. 월두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월두법이라고 하는 것,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월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도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정해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일이나 을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병자시부터 시작을 해서 병자정축 무인기묘 경진시사 이모개미 갑신올일 병술 정해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 이거를 임의로 누군가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경일은 병자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간이 을목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병자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참에 간단히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냥 보는 게 좋겠죠? 자, 시두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 시의 머리를 정하는 법을 말하죠. 시의 머리를 정하는 법.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자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시부터 시작을 해서 해시에서 끝을 맺죠. 자, 항상 시는 자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월은 인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월두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월두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시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두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시부터 시작하니까 자, 자시부터 시작해서 자시, 축시, 자축, 인묘, 신사오미, 신유술해, 시가 되는데 그러면 자시의 머리 글자, 자시의 천간, 즉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은
어떤 글자가 오느냐 이것을 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 중에서도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시두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천간 합해서 나오는 오행을 극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이것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목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갑목이 천간합하는 것은 갑기 합토가 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합하게 되면 나오는 오행이 뭐가 돼요? 토가 나오죠. 토. 근데 이 토를 극하는 것은 뭐예요? 목이 토를 극하게 되죠. 자, 목이 토를 극하게 돼요. 그러면 갑일이나 기일 같은 경우는 자시가 되면 토를 극하는 것이 목이기 때문에 갑자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첫 머리 글자를 우리가 알아내면은 그 머리 글자로부터 순차제로 뭐 60갑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두법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이 천간 합해서 나오는 오행을 극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갑일이나 기일은 천간합하게 되면 갑기합토가 되죠. 토. 이 토를 극하는 것은 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는 양에 해당이 되고 천간으로 오는 글자는 양이 와야 되니까 양목은 갑목이 되죠. 그래서 갑일이나 기일 같은 경우는 자시는 무조건 갑자시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시부터 시작해서 을해시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일이나 경일 같은 경우는 을경이 합하면 을경합금이 되겠죠. 자, 이 금을 극하는 것, 나오는 이 금을 극하는 것은 화가 금을 극하죠. 그러니까 자시가 되면 요 화가 이 자의 머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병자시부터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을경지일은 병자시부터 시작해서 쭉 정해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병신시를 한번 볼까요? 병신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병신 합수가 되죠. 그래서 병과 신이 합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오행이 나오는데 이 오행을 극하는 것은 뭐예요? 토가 수를 극한다. 그죠? 그러면은 병신지일, 즉 병화일이나 신금일 같은 경우는 자시의 천간에 토가 와야 되죠. 그래서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정임지일, 정임합 목이 되죠. 정임합목. 그래서 합해서 정과 임이 합해서 나오는 오행은 목인데 목을 극하는 것은 뭐가 극하죠? 금이 극하게 되죠. 그래서 정임지일은 자시 천간에 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자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지일은 무게합화가 되죠. 무게합화가 돼서 나오는 오행은 이 화가 됩니다. 이 화를 극하는 것은 뭐예요? 수가 극하죠. 그죠? 그래서 무게지일, 무토일간이라든가 개수일간들 시가 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추가 자시 위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자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 시를 그래서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고정이에요. 갑목일간, 기토일간은 항상 갑자시가 되는 것이고요.
을목일간 경금일간이 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자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병화일간 신금일간이 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무자시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정화일간 임수일간이 자시가 되면 경자시가 되는 것이고요. 무토일간 계수일간이 자시가 되면 이건 임자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갑자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해되시겠죠? 해서 우리 시중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야자시, 조자시, 그다음에 뭐 명자시, 뭐 이런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를 뭐 12시를 기준으로, 뭐 우리나라가 동경표준시를 쓰니까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전 자시와 후 자시를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설을 치용해서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설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제가 시두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갑기지일은 갑자 시가 돼야 되는 거여서 다른 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게 제가 봤을 땐 좀 원론적인 이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서 야자시, 명자시, 뭐 조자시 이런 것을 치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시는 원래대로 이렇게 시두법에서 나오는 것대로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학설을 치용해서 보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학문에 아니면 자기 소견에 대한 뭐 명확한 뭐 이론적 베이직만 깔고 뭐 사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학설을 취하든 안 취하든 그거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학설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여 명리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제 지금 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원론적인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내 스스로 어떤 학문적인 소견으로서 자리를 잡았을 때 이러한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첨부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두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시두법과 관련돼서 야자시, 조자시, 명자시설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두법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이거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두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생시를 보기에 앞서서 갑자기 또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 월두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고, 또 시두법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야자시, 조자시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시두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생시를 한번 볼까요? 생시라고 어떤 시를 볼까요? 병자시, 병자시를 보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 7살에 해당이 됩니다. 뭐 평관이라고 봐도 뭐 상관은 없겠고요. 자, 중요한 것, 이 수라고 하는 건 물론 시지에 자수가 있게 되면 한습을 가중하게 되겠죠. 이것도 뭐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좋지 않아요. 자, 상관격의 일간이 과설인데 생시에서도 자수를 보게 상관을 보게 되면 일간이 더 과설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재성이 왕의 이제 이 상관이 재성을 생하고,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병화를 생하게 되겠죠. 왕제가 또 칠사를 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칠살이 이 경금을 파극하는 것, 이거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에서 좀 살인상생 을 했으면 좋겠는데 간목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얘가 와서 살인상생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경금일간 술중 신금의 뿌리를 아주 미약하게 두고 있는 중에 이 칠살 병화가 투출하는 것, 물론 조후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칠살이 저렇게 시간에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약한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으로 신사시를 한번 볼까요? 자, 신사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 사라고 하는 것, 화가 본기가 화죠. 중요한 것. 이 사중에는 사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경금, 병화가 있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본기에 해당이 되겠죠. 본기. 그래서 이 중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 그래서 경금이 이 장생인 사중 경금에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거는 뭐냐면 간목이 해수를 보게 되면 해중 간목이 장생인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월지가 4월에 사시 같으면은 화가 굉장히 왕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록 사가 장생이고 경금일간이 통근한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칠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게 자월 같은 경우는 춥단 말입니다. 춥기 때문에 이 사시에 태어나게 되면 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월이 아닌 자월, 해월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금이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는 어떻게 돼요? 조우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신금이 투출하기는 했는데 양간금 같은 경우는 뭐 음간에 그렇게 의지하진 않습니다. 음간이 약할 때는 양간에 의지를 하더라도 양간은 약하더라도 음간에 의지하잖아요. 이건 마치 뭐냐면 여자는 약간 약하면 좀 센 남자 만나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이렇게 좀 기대고 살 수 있지만은 남자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여자한테 기대서 살면 전문 용어로 이제 많이 좀 쪽팔리죠. 그래서 옛말에도 있습니다. 남자는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요즘은 세태가 바뀌어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에 그 다음에 좀 또 결혼도 뭐냐면 연상의 여자, 연상 연하 커플이 좀 많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오히려 여성화돼서 꽃미남을 추구하게 되고 오히려 또 여자가 커리어 우먼을 이렇게 해서 주객이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원래 음양오행의 이치라고 하는 것, 양간은 음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음간은 약할 때 양간에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진시를 한번 볼까요? 이 갑진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아쉬운 생시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왜냐하면 요거 경인 갑신이면은 저는 뭐 특수한 경우 잘 보지 않는데 이건 교록격이라 그래요. 뭐 교록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금은 신을 보게 되면 녹에 해당이 되고요. 갑목이 인을 보게 되면 이거 녹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로 녹을 교차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교록격에 해당이 돼서 뭐 좋다라고 보는데 이건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이 교록격을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 그냥 인신충이거든요. 이 간목이 갖고 있는 녹인 인목과 경금이 갖고 있는 녹인 신금이 이거는 그냥 인신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목도 깨지고 뭐 경금도 깨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인중병화도 깨지게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돼서 서로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다 깨져서 없어지는 것인데 이걸 교록격이라고 해서 좋게 보는 이유를 조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주국세가 어떻게 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건 뭐 교록격이라고 하는 그런 격이 있다라고 특수 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는데 격을 논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글자 몇 자만 놓고 격을 따지지 마시고요. 항상 중요한 건 일간과 원령을 놓고 사주 전반에 국세를 놓고 격을 논하는 것이 정법입니다. 그냥 글자 한두 자, 예를 들어서 뭐 시의 관성이 있으면 뭐 시상 일위 규격, 뭐 시상 독재격, 시상 독광격 이런 것들은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 글자 하나만 놓고 보는 격이기 때문에 사주의 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상 독재 독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상 독재 이런 단어가 없나요? 시상 독재격. 예. 시상 독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맞아요. 얘가 갑이 아니고 인이 아닌데 얘가 재성이 하나 있게 되면 하나의 재성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독자, 재성제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관성이 하나 딱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시상 일위기격, 시상 독광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사주의 경우를 할 때 그냥 글자 하나를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독재가 귀하고 독관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냥 개념에서 만든 격인 것 같고요. 자, 이것도 교로격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오히려 경금이 뿌리를 얻었는데 인식충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을류실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을류실 보게 되면 경금이 유에 이거는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이거는 양인 인유금이죠. 유금은 양인에 해당이 되고 유중에 있는 신금이 양인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양인격은 아니고요. 뭐 상관격에 경금이 양인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하고 이것도 약간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겠죠. 이 경우에도 사주의 용신은 뭐냐면 인중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조우하는 걸로 용신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월에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관살 혼잡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병화가 있어서 조우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국세로 가야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뭐 술중정화, 인중병화, 뭐 정화와 병화를 뭐 고루 갖추고는 있는데 이게 투출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술중정화, 인중병화는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게 만약 있게 되면 이렇게 서로 탐합하게 되면 사주의 국세도 약간 격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경금이 시에 정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놓지 않는다. 물론 재물에 대한 욕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재물만 이렇게 눈에 보고 있으면 주변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두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두법 꼭 다시 한번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야자시, 조자시, 명자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학설로서 취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 좋겠고 혹여 말씀드렸죠. 초학자가 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일단 야자시, 조자시, 명자시설은 차후에 한번 이렇게 일견하는 정도로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구독, 하트 도장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